자, 마음속에 사람이 애욕을 마음속에 뒤섞어 놓으면 그 마음속에 탁한 기운이 일어나고 이 자기의 이 신구의 삼업이 탁해지고 독해지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뭐든지 그게 그런 기운이 올라오면 포기할 수가 없는 또 이런 애착이 붙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기운에 이유들도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서 이 얘기를 얻냐면 나만 그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냐면 3계 중에서 6계입니다. 그러면 3계 중에서 6계는 기본적으로 집착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계는 집착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집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착은 무엇을 원해요? 경험에, 그러니까 자극의 항상성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어떤 이제 이 눈을 통해서든 귀를 통해서든 이게 이 미각을 통해서든 어떤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괜찮은 자극을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그걸 항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항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 술을 마시는 분이 한 잔을 마셔서 이렇게 충분히 자극을 받았던 분이 며칠을 한 잔 마셔보니까 한 잔으로는 앞에 받았던 만족스러운 자극에 도달하지를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극을 얻기 위해서 양을 더 늘리죠. 항생제도 양이 늘어나죠. 마약도 양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미각도 뭐죠? 같은 것을 괜찮은 것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은 그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거에 대한 이렇게 만족도가 쭉 떨어지면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놔두고 다른 대상을 취해서 그 앞전에 이게 충분히 만족점으로 받았던 그 포인트를 충족시키고 싶은 그 자극의 항상성, 그 정도를 유지하거나 그거를 돌파하거나 이러고 싶어 하는 거기에, 그 자리에 집착을 꽂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항상성 정도니까 더 원하지도 않고 딱 요 정도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거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게 객관적으로는 원하는 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래요. 나 욕심 그렇게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뭐 그냥 그냥 평범하게 늘 하던 대로 그 정도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던 대로 늘 경험하는 대로의 그만큼만을 원한다는데 경험하는 그 대상이 그 자극의 항상성 때문에 이게 탐착하는 대상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어느 지위를 얻잖아요. 처음에 지위를 얻으면 그 지위가 되게 만족스럽거든. 자극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조금 한참 앉아서 자리가 좀 이게 따뜻해지고 오래 앉아 있어서 그 자리가 따끈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더 이상 특별하지도 이 자극을 충분히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면 옮겨 앉으면 꽤나 이 자극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이 정도의 자극은 내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착의 포인트는 뭐냐? 자극의 항상성. 그것도 뭐냐면 꾸준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니까
그 미각이, 식도락이 있는 분이 미각의 꾸준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동네 맛집을 싹 점령을 하고 몇 바퀴 돌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자극을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옆에 동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도시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다른 거 원하나? 그냥 한 그릇 잘 먹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옷으로 인한 자극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은 건데, 내가 무슨 뭐 옷 욕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정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자극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딱 거기에 코가 걸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하냐, 욕심이 많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냐면 특별하게 더 막 센 걸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을 그냥 누리던 만큼을 원한 것 같은데, 누리던 만큼을 원하는 건,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 몸의 내 몸은 같은 자극이 오면 자극을 둔감하게 이게 다운시켜서 자극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자극을 점점 둔하게 받게, 이게 몸에, 우리 신구이 삼업의 시스템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꽃향기가 나는 곳에서 오래 서 있어도 꽃향기 처음 맡을 때는 좋다 어떻다 하지만은 꽃향기가 가득한 데서 5분 이상 서 있다 보면 꽃향기를 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있으면서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꽤 그러니까 나는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감각이 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일정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이렇게 그러면서 욕망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는 욕망을 안 키운 것 같은데 이게 자극의 항상성 이쪽을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 시스템 대비 마음 시스템 대비 이 자극의 항상성을 추구하는 이 집착을 따라가다 보면은 욕망은 끊임없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골자 우리는 이 자극의 항상성에 대해서 꽤 소박하다는 나의 자극의 항상성은 소박하고 너의 자극의 항상성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거든. 그렇죠. 그건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소박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의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 도가 넘는다. 도가 넘어도 많이 넘지. 그런데 도가 넘고 나서도 멈출 줄 몰라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집착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자극의 항상성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이게 꼬여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고등락의 도가 보일까 안 보일까?
이고등락의 그 도가 보일까요? 아니면 길인지 아닌지, 길인지 늪인지 모르고 막 그 자극의 항상성이 제공될 것 같은 그 길로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로 막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시덤불인지 아닌지 그런 거 다 못 살피고. 그렇죠. 저기 옛날 돌도끼 들고 사냥감을 쫓아가던 사냥꾼은 막 뛰어갈 때 가시덤불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이렇게 안 가리고 이게 목표물 가서 타격을 하고 나서야 겨우 이거 많이 긁혔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죠. 예, 거기에 현혹당하고, 목표물에 현혹당하고 나면은 저것을 얻어야 이 자극의 항상성. 근데 저게 항상하기를 바라는 건 내 마음이고, 저게 그 자극이 탁 오는 거는 잠깐이거든. 어떤 게 고통을 소멸하는 건지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통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고통인데 고통 아니라고 보는 그 눈이 많고, 예.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보는 거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사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음에 또 연관된 게 나올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도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여기에서 도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도제, 멸제, 멸제의 도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제의 도. 그럼 뭐죠? 도제의 도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소멸된 목표점이 목표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인 가족 안에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애욕의 방향으로 냈다 강하게 내달리기 시작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탐이 작동이 되면서 일단 내가 이게 나의 이 자극의 항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계속 내 쪽으로 많이 땡겨야 되거든. 그렇죠. 아내와 남편 사이, 부부 사이에도 자기 쪽으로 많이 땡겨 놓으려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이에 그냥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극의 항상성을 누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모습은 아주 야마리가 없는 거죠. 사문이여, 그대들은 마음속 애욕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애욕의 시스템, 애욕의 흐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소욕지족이라는 거는 지금 주어진 형편, 내가 노력한 형편 안에서 주어진 나의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건에서 만족점을, 주어진 여건을 다 누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여건에서 이게 한 60, 70을 누리고 나머지의 여분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뭐죠? 이게 다른 일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그럴 때 삶이 여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나서 20%가 부족하고 30%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쪼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소욕지족이 소욕지족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내 신고의사목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이 지금의 형편에 맞게 나를 유지하는 그게 이 외형적으로는 조금 광채가 덜 날 수 있는데 저기 안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힘을 주고 그리고 이 자기를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마음이 이렇게 쉬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게 된다고. 소욕지족은 쉬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거지를 벌어줍니다. 그대들은 마음속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이라는 때가 다하면, 이게 이제 욕계에 있으면 욕계의 경계에 대한 애욕이 있고, 색계에 이르면 색계의 경계에 대한 애욕이 있어요. 그리고 무색계에 이르면 무색계에 대한 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욕을 다 건너가게 되면, 애욕이라는 때가 다하면 도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도는 뭐죠? 멸제. 그러니까 이런 이 번뇌를 완전히 벗어난 해탈 열반의 경지, 그 락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분 쉬겠습니다.